예, 한낮인데도 하늘이 어둡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처한 상황이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철원에서, 목포에서, 울산에서 와주신 지역 위원장님들 고맙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의 주력인 국회의원님들, 전국의 지역위원장님들 여러분 함께 하게 돼서 당대표로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확인하면서 마음이 든든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국민과 함께 한다면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시샘하는 한여름 땡볕과 비바람도 우리를 흔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함성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가지고 온 것은 전국 정상화 해법이 아니라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인사였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해도 대선 전후의 정치 공작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시점에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인사,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인사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 개편은 민심 수용이 아니라 민심 역행이고 민심에 대한 불복으로 읽혀져서 걱정이 매우 큽니다. 어제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국정원의 기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TV로 중계된 1시간만으로도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어떻게 헌정 유린이 실행됐는지를 국민들께서 확인하고 놀라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제한됐던 관계로 진상의 극히 일부분만 국민께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소위 원판 김새로 말해지는 핵심 증인의 채택 등을 놓고 최종적인 여야 협상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의 지역위원장 여러분,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부지런히 국민께 이 엄중한 실상을 전파해내야 합니다. 세상에 쉬운 승리란 없습니다. 지난 세월 민주화에 고단했던 시대를 떠올려보면 민주주의 회복은 우리에게 많은 땀과 고통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장한 자세와 태도로 이 전국을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무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집니다. 저들이 우리 민주당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위기로 내몰고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면 할수록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함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우리의 대우도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지역위원장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맹수처럼 매섭게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하는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동지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달려오신 우리 지역위원장님, 그리고 늘 매일매일 이 광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그리고 장마 속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까지 그 한 달 보름간에 걸쳐서 힘겹고 지난한 과정과 투쟁을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원내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 모든 노력은, 이 모든 수고와 땀은 반드시 결실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권력의 소나기에 놓여있는 국정원을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내고 말 것입니다. 어제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우리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짧은 공개였지만 특위위원들은 진실의 실체, 은폐 축소의 실체와 실상을 국민들께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정조사가 왜 진행되고 왜 중요한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진실 은폐의 헛된 꿈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어제 청와대 인사가 있었습니다. 원세훈 기소를 막지 못한 운책 인사라는 보도와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청와대 인사는 앞으로는 확실하게 국정원을 보호하고 진실을 은폐하겠다라는 지침 인사에 불과합니다. 국정원 개혁 요구를 차단하고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국민 협박 인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 인물과 공안통으로 조합시킨 과거 회기형 공안통치 인사이자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인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인식이 이렇게 국민과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결연하고 당당하게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세훈과 김영판의 국정조사 출석 보장, 그리고 김무성, 권영세의 증인 채택은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 조건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국조특위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이후에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정조사의 순항과 그리고 끝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동안 가려지고 조작되고 은폐된 진실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하기 위해 최선의 병행투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 안과 밖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새로운 진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가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저력을 점차적으로 확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우리 당 김원기 상임고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자산은 민주당이다 라는 말씀과 충언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켜낸 장본인은 바로 민주당이라는 자부심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우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과 지역위원장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의지를 담아내서 반드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정권의 국정원을 국민의 국정원으로 반드시 이뤄내는 성과를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맨 앞에 서서 투쟁을 마다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양성조 최고위원입니다. 먼저 장애 투쟁에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 지역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이 안 된 시점인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롯한 비서실 개편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인사의 실패를 여실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는지 모르지만 국정원 기간 보고 예정 시간에 발표한 비서실 개편은 시기상의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내용을 보고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누구입니까?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압살한, 또한 부끄러운 헌정사인 유신헌법의 초안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엄혹한 독재 시절에 공안검사로서 복무하였습니다. 지난 92년 대선 때 그 악명 높은 지역감정을 부추긴 우리가 남이가 영도 다리에 빠져 죽자 우는의 지역감정을 부추긴 초원복집 사건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에 탄핵 의결서를 직접 접수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그룹이었던 7인의 멤버로 활동하였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러한 김기춘 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는 첫째, 야당 무시, 나아가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인사입니다. 둘째, 70년대, 80년대 과거 회기식 인사이고 유신독재, 공안통치의 악몽을 뒤살리게 하는 인사라고 우리는 단정합니다. 이러한 비서실 개편으로 꼬일 대로 꼬인 긴장 국면이 전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지 강한 의문이 들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성, 권영세의 증인 채택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정으로부터 입수했는지, 또한 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를 대해서 공문 내지 사전 인지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국정조사에서 증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런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 우리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가 있을 때까지 장애투쟁을 국민과 함께 할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함께 손잡고 지켜냅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우리가 지능지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한테 그보다 더한 지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경지수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은 우리가 아닌 지능지수가 아니라 사실은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경지수는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 살아나는
민주당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전부 다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역경 지수를 정말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잔꾀로 혹은 다른 편법으로 이러한 역경을 극복해온 우리 대한민국을 사실은 농락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비서실장의 임명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은 정말 저는 편법이고 잔꾀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역경지수가 높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통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박기춘 정말 청와대 비서실장이야말로 죄송합니다. 네, 박기춘 우리 대표님이야말로 가장 역경지수가 높으신 분이고 정말 김기춘 어제 청와대 비서실장이야말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의 개입인데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의 원조격이죠. 정말 92년도에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기관장들을 동원해서 대선에 개입하고자 했던 그런 국가기관의 선거 대선 개입의 원조를 다시금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요구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한 답인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말 청와대에서 이제는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온갖 역경을 겪어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제대로 지금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이 이 문제를 다시금 우리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시고 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서 책임자들은 엄격하게 엄중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오늘 우리가 결의를 통해서 다시금 이 어려운 국가적인 역경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분명합니다. 이 국정조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원판 김새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거 안 나오면 꽝입니다. 진상 규명 왜 하냐? 국정원 개혁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남재준 해임하고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 꼭 필요합니다. 국정조사를 막으면 우리는 광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그것들을 반드시 관철해내면 됩니다. 우리 양손에는 두 가지를 다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그리고 그 진상규명을 통한 문제 해결이고 이거 안 되면 국민들의 힘을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그거 끝나지 않으면 이 광장에서 철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김한길 대표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이 두 개밖에 없지만 또 한 팔이 있습니다. 그거는 민생입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열심히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은 민주당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광장으로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와 보십시오. 그렇게 쓰는 언론이 있으면 여기 텐트에 한쪽은 국민운동본부고 또 하나는 을지키기 을지로위원회 텐트입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서는 가계부채 상담소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KT 피해 대리점 갔다 왔듯이 우리는 남양유업 문제를 해결하듯이 반드시 민생을 챙겨가는 것 그것이 또한 축이라고 생각하고 한 날개로는 민주주의 한 날개로는 민생 이 두 날개로 나는 민주당으로 확실히
국민들과 함께 날아갈 것, 이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우리 여기 함께 있는 동지들이 그 길로 함께 달려갈 것을 확고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이용득 최고위원입니다. 저희 상황실은 양승조 최고위원, 오영식 서울시당 위원장, 김태년 경기도당 위원장 이렇게 넷이 공동 상황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민운동본부 6일차를 맞이해서 현재까지 상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당대표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하려고 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미애 본부장이 이끌어왔던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김한길 당대표가 직접 본부장을 맡아서 오늘까지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 이곳 시청 앞 서울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저희 투쟁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전개합니다. 하나는 천막 당사를 중심으로 하는 축과 기타 전국에서 대국민 선전전과 국민을 직접 만나는 축, 이렇게 두 개의 방향에서 전개됩니다. 천막 당사 중심의 투쟁은 국회의원들을 6개조로 나누고 각 조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서울광장 투쟁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수도권의 지구당원들의 적극적 결합과 협조로 이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천막 당사에서 최고위원회 2번, 의원총회 3회를 개최하였고, 진보연대 대표와 민교협, 참여연대, 민변, 정의구현 사재단 등 각계 시민대표와 원로 많은 시민들의 격려 방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활동으로는 당 대표 및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서울광장 주변과 명동, 서울역 등 거리 홍보를 하고 계시고, 또한 천막 당사에서 현장 토크와 모의 국정 감사, 그리고 동영상 상영,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천막 당사 외의 투쟁은 전국 각 지역별 투쟁과 사람들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쟁 이벤트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전북, 충남, 부산 지역 집회가 배치되어 있고, 역전 토크와 대학생 모의 국정조사 등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쟁들을 하나로 묶어서 결집하고 상승시키기 위해서 전국 대회를 중간중간에 배치하겠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지난주 8월 3일 토요일 청계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해서 당원과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1만 5천여 명과 국회의원 112명이 함께 참여하여 성공리에 행사를 끝냈습니다. 또한 8월 10일 바로 이곳에서 보다 더 큰 전국 보고 대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투쟁 소식들을 투쟁 속보를 통해서 주 3회 전국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막 당사의 을 살리기 현장 신문고와 현장 민원센터를 설치하였고, 국민들의 서명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국이 결합된 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과 저녁에 2번의 회의를 열어서 주요 일정을 기획하고 상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 당사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국기문란이라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투쟁은 국회의원 여러분과 전국 지구당 위원장님들께서 가장 중심에 서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선봉에 서 주셔서 국민들을 최대한 결합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관철시키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회복하고 국정원의 국내 선거 개입을 두 번 다시 재발 방지를 해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개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황실에서는 정기국회 동투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국정조사, 국정원 기간보고가 1시간이라서 너무 짧았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지난 대선 막바지에 벌어졌던 이 범죄의 재구성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벌어진 비공개 기관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위원들 한 명도 빠짐없이 9명 모두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절대 원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남재준 원장이 해임되어야 우리 국정원이 개혁되겠구나. 남재준 원장이 그대로 있는 한 국정원 개혁은 물 건너 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재준 원장이 해임되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난 7월 26일 진행된 국정원 국조특위에서 새누리당이 불참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은 국회에 나타나지도 않고 넥싱턴 호텔에서 눈치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야 신기남 위원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론이 빗발치자 했습니다. 아무런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야당 간사인 제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오만불순한 태도가 국회 위에 있고 국민 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를 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시면 위증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신경질을 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증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입니다. 이런 증인 처음 봅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항의를 하니까 박영선 의원을 쏘아보고 째려보는데 그 살벌함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지경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 국회에 대한 예의, 인간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그런 소양이 부족한 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이 전무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남재준 원장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검찰에 나와 있는 공소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재판받는 원세훈 전 원장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발언을 잘 하십시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전면 부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부하 직원에 대한 애정도 없었습니다. 원세훈 원장을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상명하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행했기 때문에 불기소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검찰이 판단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았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 달았던 인신모독성 댓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정원의 상명하복의 관계인 국정원 신분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달았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국정원장의 말 한마디 때문에 기소가 돼야 될 안타까운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도 하나 어제 실토가 또 됐습니다. 2009년부터 확대 개편된 1팀에서 4팀까지 확대 개편된 대북 심리전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원세훈 원장이 재가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대북 심리전단의 단장을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는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재가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부분은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독 왜 그 부분만 원세훈 원장이 곤란하도록 왜 그것을 증언할까? 여러분, 저는 그것은 좀 비겁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요. 김민기 의원이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국정원 여직원과 그리고 112 출동을 한 경찰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4번 통화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통로를 열어줄 테니 나올 테면 나와라. 경찰이 다 보호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 나갑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하여 감금이냐 라고 김민기 의원이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2차 공작이 결국은 가녀린 여성으로 몰아서 감금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2차 공작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김모 여인은 그 여직원은 알고 봤더니요. 특공무술 유격훈련까지 받은 정예 특수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종주훈련까지 받았습니다.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7개월 동안 지옥훈련을 받은 특수요원입니다. 그 요원을 가녀린 여성으로 몰아가는 2차 공작이 오피스텔 안에서 안팎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어제 저희들이 밝혀낸 또 하나의 성과이고 계속 김민기 의원이 몰아치자 이래도 감금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30초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다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직원의 셀프 감금이었다는 것을 어제 명명백백하게 확인하는 현장이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국정원 국정조사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불씨를 틔우는 발화 지점이 될 테니 그 불씨를 이어받아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거세차게 일어나셔서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불법 대선에 대한 규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해주십사하고 저희 국조특위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와 바람대로 국조특위가 여러가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월 말에 시작을 해서 7월 1일부터 약 5주간 한 달 지금 1주째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맛비를 맞아가면서 2주일간 캠페인을 했고요. 호남의 거의 전 지역을 2박 3일간 호남에서 아침 출근 인사부터 시작을 해서 2박 3일간 돌았고요. 부산, 경남 정말 지역위원장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강원도 권성동 정문원 의원 지역인 속초, 강릉 가서 아주 악을 썼습니다. 해변에서. 그리고 지금 오늘 어제부터 대전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대구 우리 이현철 지역위원장의 중랑구 당원 보고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왜 저렇게 나와서 캠페인을 하나 의아해하던 국민들이 지금은 바카스도 사다 주시고 뭐 떡도 갖다 주시고 격려하고 끝까지 싸워라 너희들이 옳다 민주당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진심이 전달되고 있고 적어도 여야 지지자를 불문하고 국정원이 대선 개입한 건 잘못한 것 같다고 하는 민심은 분명히 형성돼 있고 국정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데에 대해서도 거의 70~80%의 국민들이 동의해 주시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애투쟁을 놓고 여러가지 민생 얘기합니다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사학법을 가지고 6개월간 거리에서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언론 단 한 군데가 민생 팽개쳤다 그렇게 씹은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면 민생을 팽개친 거고 박근혜가 하면 민생 챙긴 겁니까?
그때 사학법 개정하는 바람에 결국 사학비리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돈 뜯어먹고 좀 다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는 이 투쟁에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성과를 내고 힘있게 해야 된다. 제가 간 곳 중에서요, 어떤 지역은 이미 6월 달부터 아침 내내 유인물을 배포하는 지역위원회가 있었고요. 어떤 지역은 좀 소홀하신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당 지도부까지 장애로 나왔을 때는 저는 우리가 중앙당만 쳐다볼 게 아니라 전 지역에서 미친 듯이 캠페인하고 홍보활동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민주당 전체가 장애투쟁에 나온 것이지 지도부만 시청 앞에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 당이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어떤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지역에서 한번 다 같이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제가 대전 갑니다만 또 여유 되시는 분들은 대전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여유 되는 대로 찾아뵙고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장애 투쟁한 것보다는 더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민주당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이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견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당위원장 오영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지금의 이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무단으로 불법으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던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반대로 답을 하는 것 같아서 분노를 넘어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훼손된 국민 주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그대로 두고 저희가 아무리 민생을 얘기해도 저렇게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이 집권 세력으로 있는 이상 우리의 서민, 민생 바로 세울 수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일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진정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해서라도 이제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투쟁 속에 바로 민주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지켜내고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촛불의 바닷속에 민주당이 서 들어가야 되고, 그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지난한 노력들을 할 때 민주당이 다시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중심적인 허리 역할을 하는 저희 17개 시도당 위원회가 앞장서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투쟁에 동력이 되고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6일 오늘 아침에 제가 둘러본 시청 앞 광장은 2013년답게 멋진 빌딩들로 멋있는 자동차로 가득합니다만 내용은 제가 마치 1980년대 70년대에 있는 거 아닌가 할 만큼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시대가 거꾸로 간 듯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60년 동안 친일하고 독재한 사람들이 반성과 성찰은 한 번도 없이 그대로 산업화 세력으로 둔갑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고무신, 막걸리로 표를 사고 부정선거했던 그 버릇대로 이번에도 똑같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나쁜 짓을 여전히 했던 연장선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독재하지 않고 친일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온전히 온몸으로 막아내서 60년 동안 지켜온 가장 핵심 당원들과 국민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끝까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수십 년 전 1970년대에 CIA가 FBI가 이미 국정 개입이라든지 이런 야만적인 비민주적 행태를 벗어나서 정말 구국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2013년 늦었지만 우리는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그리고 여기 계신 훌륭하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앞장서시면
저희는 끝까지 함께해서 반드시 이 땅에 민주주의가 다시 바로 서고 그리고 민생이 제대로 서는 날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